365일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100세 시대의 건강지침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365 유시안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자리를 꽉 채워주는 건강을 지킴이 허미라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하는 건강지킴이 허미란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국가대표 건강 눈 지킴이이시면서 눈 백화사전 일산백병원 안과 전문의 이도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눈의 건강을 책임지고 싶어하는 닥터리 이도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노하나 멈추어다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노안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도 그리고 눈도 동안을 유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눈 좀 뻑뻑한 것 같아, 침침한 것 같아 하면 나 좀 피곤한가 봐, 잠 잘 못 잤나 봐 하고 그냥 흘려버리기 마련인데요. 오늘 또 백과사전 선생님과 함께하니까 눈 건강 지키는 많은 질문들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국가대표이신데 이게 또 올림픽 메달리스트이기도 하셔서 노안에 대해서 오늘 확실한 정보를 전해주시려 믿습니다. 이 노안이 보통 나타나는 나이 몇 살로 봐야 되나? 한 50살 정도로 봐야 되나요? 이게 노안 그러면 어떠세요? 노안하면 굉장히 노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울하죠. 기분 네, 나쁘고. 네. 우리가 친구들한테 만나다가 야, 너 왜 이렇게 늙었니? 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여자들끼리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안 되죠. 넌 정말 옛날이나 남자들한테도 안 지금이랑 좋아요. 똑같구나. 이 노안이라고 하는 것이요. 일반적으로 보통 50대, 60대 이상에서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막연하게 노안은 늙었다는 의미를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만약에 노안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환자분들이 많이 충격을 받으세요. 네. 그런데 눈의 노화라고 하는 거는요. 30대에 일어납니다. 아, 진짜요? 네, 우리가 30대에 늙지 않았잖아요. 네. 우리가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나 너무 늙었어 어떡하면 좋아 고민 안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걔네들이. 그런가요? 이거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안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40대 초중반이면은 노안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그냥 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문제는 네. 젊은 노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젊은 노안 들어봤죠. 왜 젊어서부터 얼굴이 노안이신 분들을 그렇죠. 젊은 노안이라고 하잖아요. 얼굴뿐만 노안이 아니라 눈도 노안인 경우가 있어요. 아, 눈도요? 네, 그래가지고 20대 또 30대 분들 중에서 가까운 게 안 보여가지고 진짜 노안의 증상에는 똑같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암만 해도 요즘에 그 스마트폰 많이 보죠. 네. 또 PC 많이 보죠. 근거리 작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조절이 과도하게 일어나가지고 노안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 아니 사실 막 노안하면 진짜 막 돋보기 안경 써야 되고 막 이렇게 보는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냥 잔글씨가 안 보이거나 눈이 흐릿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걸릴 수 있는 되게 범위가 큰 명칭이 노안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노안 그러면은요, 흔히 가까운 게 안 보여라고 얘기하는 거는 좁은 의미의 노안이거든요. 네. 근데 넓은 의미의 노안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안과 질환들이 좀 많이 생기는 병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내장, 녹내장, 또 안구건조증도 그렇고요. 또 황반변성 이런 애들은요 심하면은 실명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네. 넓은 의미의 노안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하.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노안이구나라고 이렇게 처음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들이 보통 아이고 이게 글씨가 안 보여 이거 이러면서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노안이라고도 생각하시거든요. 맞나요, 네네, 이거는? 네, 맞습니다. 네. 대표적인 노안의 증상은 가까운 게 안 보이네, 멀찍하게 하니까 보이네, 나 노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네. 예를 들어서 밝은 데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어두운 데서 침침해진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까운 거 봤다가 멀리 보거나 멀리 봤다가 가까이 보면은 금방 초점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초점이 한 3, 4초 정도 늦어요. 그러면서 어질어질하고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것도 노안의 증상이고요. 네. 어떤 분들은 나는 노안이 없어. 책을 보는데 한 10분, 15분 보다 보면은 침침해져가지고 내가 피곤한가 보다. 그러는데 이것도 또한 노안의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노안의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요. 단지 내가 나이가 노안이기 때문에 내지는 가까운 게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 노안이라는 게 말입니다, 선생님.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노안이라고 하는 거는 고친다는 거는 그 나이를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제가 먹은 나이를 받아들이셔야죠. 토해낼 수도 없고 네. 그리고 밥은 안 먹을 수 있는데 나이를 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이를 안 먹는 건 좀 힘들기 때문에 이 노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하지만 이거를 조금 뭐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조금 더 남들보다 천천히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그 체격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 운동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노안이 조금 덜 온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유산소 운동이요, 노안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고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눈도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충분히 있지 않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노안이 결국은 피곤해서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피곤하게 하는 상황을 피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너무 많이 본다? 컴퓨터를 너무 많이 본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 깜빡이는 게요.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하. 우리가 기계가 윤활유를 뭐 질이 나쁜 윤활유를 쓰거나 네. 윤활유가 충분하지 않으면 기계가 금방 망가지잖아요. 눈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눈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눈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깜빡깜빡을요. 1분에 보통 15회에서 17회 정도 합니다. 네. 근데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은 골똘하게 무슨 작업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요 5회 이하로 줄어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충분한 윤활유가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눈은 힘들죠. 네. 그러면 노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 깜빡이는 거, 안구 건조증을 또 조절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노안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교훈을 얻었어요. 네. 집중하면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어서 안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부터 책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책을 멀리하고 교우 관계를 가까이 했거든요.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좋은 방법입니다. 그쵸? 네. 이 두 분을 어찌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방법보다는 이렇게 눈을 자꾸 이렇게 깜빡이는 방법으로 어떻게 노안을 좀 예방을 해볼까 안 하는 예뻐 생각이 보이는 것 근데 듭니다. 실질적으로요, 그 같은 민족인데 한 그룹은 진짜 공부만 시켰고요. 그다음에 한 그룹은 하루에 3시간씩 야외 활동을 시켰대요. 네. 그래가지고 비교를 한 5년 후에 해보니까 야외 활동을 시킨 사람들이 근시가 훨씬 적어졌다라는 아하. 보고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좀 쉬어가면서 네. 또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노안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알쏭달쏭 건강상식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예, 노안을 막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생활 속에서 노안을 부르는 습관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면서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노안. 자, 첫 번째 궁금증, 또 습관 어떻게 바꾸시면 좋을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을 자주 보면 노안이 빨리 온다. 요거는 조금 느낌이 올 것 같기도 하고. 네. 하나, 둘, 셋. 저는 당연히 O라고 들으실 줄 알았는데 X라고 생각하시네요? 저 미란 씨 집 놀래키려고 X 한번 들어봤어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노안이 멀리 있는 게 잘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가까이 있는 거를 자꾸 보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지지 않아요. 아, 뭐지? 뭔가 묘하게 설득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선생님, 네. 정답이 뭔가요? 새로운 이론이네요. 저도 설득당하고 그죠, 있지만 그죠. 어쨌거나 일단은 O입니다. 아하. 제가 왜 일단은 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요. 네. 근거리 작업을 너무 많이 하면은 우리가 가까운 거를 보게 되면 눈에 조절 현상이라고 생기거든요. 네. 그 조절 현상이 과도하게 생겨요. 그래서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젊은 노안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조절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가까운 것을 너무 오랫동안 보게 되면은 노안이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젊은 분들 가까운 작업을 하실 때는요, 우리가 25 법칙 또는 50-10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25는 뭐냐면은 20분 일하고 5분 쉬고, 그다음에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그런 식으로 눈을 조금 쉬어줘야 됩니다. 근데 쉴 때는
멍하니 쳐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멍하니 쳐다봐야 돼요. 초점을 안 맞추는 게 좋습니까? 네. 어. 그래서 제가 왜 일단은 맞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게 스마트폰을 본다고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야, 눈 나빠져. 너 네. 어떡하려고 그래. 그만 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 엄마들도 모셔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얘가 스마트폰 갖고 게임 해가지고 큰일 났다고 좀 안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연구가 또 됐어요.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은 눈이 나빠지느냐. 그거는 눈이 결과적으로는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눈이 나빠지지 않는다는 거는요. 노안과는 관계는 없고요. 근시의 진행.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고 해가지고 근시의 진행이 많이 되지는 않는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혹시 그 연구 보고할 때 네. 돈을 댄 곳이 스마트폰 제조회사는 아닐까요? 뭐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보지는 않았지만은요. 네. 어쨌건 간에 그런 연구도 있기 때문에 이 너무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보고 쉬게 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게 저는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절대 보지 말라고 하면은 또 괜히 반항하는 마음이 더 들어서 보게 더 되죠. 보고 하니까 보고 난 다음에 쉬는 습관 네. 25나 50, 10으로 쉬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안약을 자주 넣으면 노안이 빨리 온다. 이거 조금 헷갈리는 것 같긴 한데. 자, 하나, 둘, 셋. 오, 뜻이 통했어요. 그럼요. 이거 안약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서 아니라고 하면 또 많이 힘들 것 같기도 네. 하고 이게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전 촉촉해져서. 촉촉해져서 글쎄요, 교수님. 네, 답은 뭐 잘 맞추셨습니다. 네. 노안과는 상관이 없고요. 그렇지만은 눈 건강에는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렌즈도 많이 꼈고 안경도 오래 쓰고 해서 건조증 같은 거 있어가지고 네. 인공 눈물 이런 네. 거 되게 자주 넣는데 그게 안 좋은 건가요? 일단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요즘에 안약을 자주 사용하시잖아요. 네. 근데 환자분들께 무슨 안약 쓰세요라고 여쭤보면은 그냥 안약이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본인이 어떤 안약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항생제도 있죠, 염증 줄이는 약도 있죠, 눈물약도 있죠. 다양하기 때문에 네. 작용 시간이 12시간이면은 하루에 2번만 넣으면 되는데 뭐 4번 넣는다든지 뭐 5번 넣는다든지 또 많이 넣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왕창 뿌린다든지. 근데 한 방울 넣나 10방울 넣나 흡수되는 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울씩만 넣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 약이 정확하게 어떤 약인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안약을 몇 가지를 준비를 해 봤어요. 일단은 흔히 많이 보는 안과 병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안약 병인데 이거는 사실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흔히들 오해하시는 게 유효기간이 적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지금 어저께 깠는데 유효기간이 1년이니까 1년 동안 써도 돼 라고 생각하실 텐데 까지 않았을 때 유효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개봉한 후에는요. 네. 한 달 안에 사용하셔야 돼요. 네. 아무리 이 안에 방부제가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한 달 지나면은 방부제 성분도 바뀌기 때문에 작용을 못 해줘요. 그 두 번째로 어떤 안약은 이 안에 방부제 대신에 필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방부제는 들어가 있지만 필터로 걸러주는 형태의 또 안약이 있고요. 네. 또 흔히 많이 보시는 이런 안약들은 방부제가 안 들어가 있는 안약들입니다. 식염수도. 네, 식염수도 네. 있죠. 근데 흔히들 보통 이런 안약들은 인공 눈물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염증을 줄이는 약도 이렇게 일회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녹내장 환자분들 안약을 넣거든요. 네. 근데 녹내장 약도 일회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안약이 도대체 어떤 약이고 왜 쓰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져서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부모가 노안이 빨리 오면 자녀도 빨리 온다. 노안이 빨리 온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저는 눈은 좀 유전이 있을 것 같아서 그쵸. 오라고 했는데 또 다른 생각이시네요. 근시는 확실히 그게 있는데 이 노안은 아무래도 생활 습관하고도 상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뭐 틀리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좀 헷갈리죠? 네.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이거는 뭐 그렇군요. 부모가 노안이 빨리 왔다고 그래가지고 애들도 노안이 빨리 오라는 법은 없고요. 네. 단지 이 근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말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엄마나 아빠가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자녀가 나쁠까봐 정말 그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근시 같은 경우는요. 이 유전적인 요인이랑 그다음에 사회적인 요인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사회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유전을 하는 이제 근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10 내지 15%밖에 안 된대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부모 중 한 명이 눈이 나쁘다. 그러면은 자녀가 근시가 될 확률이 일반 애들보다는 3배. 양쪽이 눈이 나쁘다. 그러면 6배가 올라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근시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있고 최근 보고에 의하면은 사회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요. 뭐 엄마 아빠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예, 앞으로 조금 더 그 사회적인 요인을 좀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아기들한테 주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눈병에 있어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눈을 비비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노안하고 이 눈 비비는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눈을 비빈다는 거는요, 모든 눈의 건강에는 다 나쁩니다. 그래요? 네. 특히 이제 노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안을 늦추거나 아니면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눈이 촉촉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눈을 비비게 되면은요, 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또 안구건조증이 또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안구건조증, 노안 환자한테 안구건조증이 있으면은요, 네. 돋보기가 맞지도 않아요. 더 힘들어져요. 눈의 피로도도 심해지고요. 네.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을 비빈다는 거는 왜 비빌까요? 간지러워서. 네, 글쎄요. 간지러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눈썹이 닿는 경우도 또 이제 눈을 비벼요. 그리고 원시나 난시가 심한 경우도 눈을 비벼요. 혹시 동요 때문은 아닐까요? 동요가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그러니까 왠지 눈을 비벼야지 일어나지는.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또 눈을 비비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까만 동자가 튀어나오는 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추각막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원추각막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언제 나타나면은 20대 직전? 그때 나타나요.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눈을 계속 비비는 애가 알고 봤더니 원추각막이었다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비비는 거를 나쁘지만 또 비비는 거를 왜 비비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거는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눈은 비비지 말고 비비는 건 반만 비비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아니 그 생활 정리하겠습니다. 습관 얘기 나와서 하는데요. 눈 비비는 것도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서 TV 볼 때 영화관 느낌을 좀 내려고 불을 다 끄고 그 TV 불로만 싹 보면 뭔가 더 집중이 되는 것 같고 그러거든요. 느낌상 요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요거 좀 위험한 거죠? 네, 일단은요, 그 중에서 집중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집중을 하면은 우리가 눈 깜빡거리는 거를 맞다. 안 해요. 네. 그러면은 눈이 건조해지고 건조해지면은 눈이 피로해져요. 그러니까 눈 건강에는 나쁩니다. 네. 그런데 보통 우리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야, 어두운 데서 책 보지 마. 어두운 데 텔레비 보지 마. 눈 나빠져. 네. 또 이거도 또 연구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어두운 방에서 책을 보거나 TV를 봤을 때 눈이 나빠지느냐, 이거는 어디까지나 근시가 진행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결론은 큰 상관이 없다라고들 합니다. 어. 그렇지만은 눈의 피로도를 높이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네. 가급적 적당한 조명으로 텔레비를 보거나 책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눈의 피로도 집중 안 하기 위해서 책은 안 보시는군요. 영화는 보시는군요. 그러게요. 제가 좀 근데 요즘 그러네요. 이 스마트폰 때문에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침대에서 어두운 데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뭐 근시량의 효과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눈이 피로하면 빨리 노화가 진행될 수 있는 거니까 노안이랑은 좀 영향이 있다라고도 할 수 있지 네, 않을까요? 관련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스마트폰을 탁 틀어보면은 그게 너무 부셔가지고 막 눈이 아프면서 눈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 눈에서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한 반사작용이에요.
너무 센 불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눈을 감고 이거를 막는 거죠. 그래서 그 눈을 밝은 불빛이 났을 때 눈을 감는 거는 나쁜 거는 아닌데요. 근데 문제는 이 눈의 피로도를 야기시키는 거는 확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도 밤에 어두운 데서 이렇게 켜서 보시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렌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요즘 뭐 소프트 렌즈, 하드 렌즈, 심지어 여성분들 중에는 그 미용을 위해서 컬러 렌즈 쓰시는 그렇죠. 분들도 많은데 네. 이것도 혹시 노안하고 영향이 있는지? 이 노안보다는 이거는 눈의 건강에 나쁘죠. 그 요즘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컬러 렌즈 네. 뭐 낸 것 같은데 컬러 렌즈도 제품에 따라서는요 이 색소가 겉이나 안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샌드위치식으로 이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컬러 렌즈는 일반 렌즈보다 두꺼워요. 우리가 소프트 렌즈의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얇게 만드는 그렇죠. 추세인데 네. 이 렌즈 이 컬러를 입히기 위해서 두꺼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눈 건강에는 나쁘죠. 근데 이 중고등학교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이분 중고등학교 친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비싸잖아요, 렌즈가.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또 색깔은 다양하게 끼고 싶고 네. 그 친구들끼리 정해요. 너는 까만색, 밤색, 회색. 그래서 이거 돌려 껴요. 아, 정말요? 네. 해주신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요, 빨지 않는 속옷을 친구들끼리 갈아입는 거랑 똑같아요. 너무 싫어. 이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아니 근데 저 네. 렌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렌즈를 사용하는데 잘 씻는다고 씻었는데도 그 소프트 렌즈 끼고 나서 염증이 많이 생겨서 그나마 갈아탄 게 일회용 렌즈거든요. 네. 하나씩 빼서 그나마 그게 조금 더 나은 걸까요? 일회용이 안만 해도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일회용이요, 일반 렌즈보다는 얇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질도 보통 렌즈보다는 장기간 착용하는 렌즈는요, 장기간 착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눈 건강에 좀 나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회용 렌즈를 끼시는 게 차라리 이 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 노안을 막을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조금 노안하고 덜 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노안, 눈도 몸의 일부분이죠. 운동하세요. 그리고 영양분 충분히 섭취하세요. 네. 이것이 기본입니다. 네. 이 상태에서 눈의 피로도를 없애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본다든지 PC를 너무 오래 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안구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안구건조증을 어느 정도 조절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요. 본인들이 눈이 좋은지 알고 지내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검사해 보면은 원시, 난시, 근시가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대충 보는 거죠. 대충 보고 나는 눈이 좋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원래부터 나빴던 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먹어서 눈이 나빠졌어가 아니라, 원래 나쁜 눈인데 안경을 안 끼고 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안과에 가셔가지고 자기 눈 상태를 정확하게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요. 눈 건강, 특히 노안을 예방하고 이 억제를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눈이 나쁠 때만 가는 곳이 안과가 아니라 평소 관리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쯤은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은 좀 많이 자는 게 눈에 좋을까요? 잠은 충분히 자는 게 좋습니다. 네. 충분하다는 건 몇 시간 이상? 뭐 미인은 또 잠꾸러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뭐 미인인 경우는 좀 오래 주무셔도 상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얘기를 듣고 우리 미란 건강을 지키면은 잠을 많이 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게 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미인이 잠을 많이 자는 건 맞는데 많이 잔다고 다 미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여자들은 특히 동안 미모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이제 눈도 노안이 아니라 동안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굳게 해봅니다. 네. 동안은 얼굴뿐 아니라 눈 관리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노안에 대해서 안과 전문의 이도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안이 오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천히 오게 할 수도 있고 또 빨리 오게 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컴퓨터하고 스마트폰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들여다보시는 만큼 멀리 있는 산이나 하늘처럼 자연도 함께 보면서 눈도 마음도 여유 있게 사는 그런 건강 365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